네, 23년 기출 7급 기출문제 1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약간 세트가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1번부터 10번이 한 세트, 11번부터 20번이 한 세트, 21에서 25번 이렇게 뭐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1번이 쉽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11번이 쉽게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 시험에서도 1번부터 풀다가 막힌다. 그러면 딱 바로 11번으로 넘겨서 푸는 게 어떤가. 좀 이런 식으로 전략도 세워야죠. 그렇죠? 시험장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까, 모르는 문제 마주쳤을 때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전략을 세우는데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11번은 너무 쉬워. 기대도수 구하래. 그렇죠? 지금 A, B 효과 있음, 효과 없음인데 A도 50명, B도 50명, 효과 있음은 지금 세보니까 64명, 효과 없음은 36명인데 되시죠? 자, 이때 A 먹었으면서 효과가 있는 요 셀의 기대도수 구해봐라. 그쵸? 자, 그러면은 카이 제곱 검정에서 기대도수 어떻게 구합니까? 양 끝단에 있는 값 곱해주고 전체 개수, 전체 몇 명이야? 지금 100명이잖아. 그쵸? 10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값 몇이야? 32. 몇 번? 2번이 2번 찍은 겁니다. 자, 2번이 되는 매우 매우 쉬운 문제였죠. 그렇죠? 자, 요렇게 다시 11번부터 쉬워지니까 이건 작년에도 똑같았고 그 재작년에도 똑같이 11번부터 다시 쉬워졌습니다. 되시죠? 9급도 똑같아. 1번부터 10번까지 점점 점점 어려워지다가 다시 11번부터 쉬워진다고. 그러니까 막히면은 11번부터 풀어라. 자, 요런 조언을 해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일단 이 문제를 어렵게 생각하면은 정말 말도 안 되게 어렵다. 되시죠? 자, 무슨 말이면 2에서 4까지 균일 분포에서 내가 표본을 뽑았어. 되시죠? 자, 그럴 때 이 통계량, 내가 통계량을 뭐라고 만들었냐면 n 나누기 시그마 x. 내가 뽑은 표본들을 다 더한 다음에 그걸 뭘로 나눠? n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다시 n을 뭘로 나눠? 내가 뽑은 표본들을 다 더한 값으로 나누라고. 되시죠? 그래서 얘가 확률적으로 어디로 수렴하냐? 요런 말입니다. 확률 수렴이 나왔잖아. 그쵸? 확률 수렴은 참고로 뭐냐면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이 엄청나게 무지막지하게 커져. 되시죠? 자, 그럴 때 xn이란 값이 되시죠? xn이란 값이 있어. xn을 뭐라 할까요? 그러니까 c를 그냥 뭐 숫자 xn을 내가 뽑은 뭐 표본의 값이라고 합시다. 되시죠? 얘의 둘의 차이가 어떤 의미의 양수값, 어떤 양수, 진짜 아무리 정말로 작은 그 양수보다도 클 확률이 0이다. 되시죠? 다시 얘네 둘의 차이가 절대값 했잖아. 그쵸? 어쨌든 얘네 둘의 차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양수보다 클 확률이 0이다. 이게 무슨 뜻이야? 얘랑 둘이 뭐하다? 같다라는 소리죠. 그쵸? n이 무한대로 가면은 얘네 둘이 뭐에 확률적으로 같아진다고. 되시죠? 그때 xn이 c로 뭐 한다 그래? 확률 수렴한다고 이렇게 통계학에서 표현을 합니다. 되시죠? 근데 이렇게 해서 확률 수렴하는 통계량을 뭐라 그래? 일치 추정량이라 하죠. 그쵸? 또는 일치 통계량. 그러니까 추정에서 배우잖아. 추정에서 좋은 추정량의 조건들 막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1. 불편성, 2. 일치성, 3. 효율성, 뭐 이런 식으로 쭈쭈쭈쭈 있잖아. 4개까지 있는데 하나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그런데 그 중에서 뭐 일치성에 대해서 말할 때 확률적으로 수렴하면은 일치 추정량이라 한다. 되시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 통계량 값이 어딘가로 가까이 갈 거 아니야. n 점점 커져. 그럼 얘가 어떤 값으로 갈 거 아니야. 되시죠? 그렇게 갈 확률이 그렇게 갈 확률이 무조건 확률적으로 그렇게 간다. 그럴 때 확률 수렴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확률 수렴에 대해서 자세하게 논하는 거는 이 통계학 시험, 공무원 통계학 시험 범위를 조금 벗어난 것 같다. 제 생각에는. 이건 이제 수리 통계학 과목까지 가야지, 수리 통계학을 넘어가야지 좀 배우는, 확률 수렴을 제대로 수식적으로 막 증명하고 막 어떤지 보고 막 이런 거는 약간 수리 통계학 분야라고. 그런데 요 시험은 약간 수리 통계학으로 진짜 막 수학적으로 증명해라 이런 시험이 아니잖아. 그런데 냈기 때문에 조금 선을 너무 문제인 것 같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또 처음 봤기 때문에 이런 수치를 처음 봤기 때문에 또 갑자기 확률적으로 수렴하는 값은 이라는 문제가 난생 처음 나왔기 때문에 되시죠? 공무원 시험에서 처음 나왔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다. 낯설 수 있고 와 이거 어떻게 풀지? 라는 생각에 그냥 제꼈을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되시죠? 그래서 얘를 원래 수학적으로 설명하면은 원래 오래 걸리는 문제인데 그냥 내가 문제만 풀기 위해서 내가 어쨌든 정답은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시험장에서 그쵸? 시험장에서 정답을 찾으려면 요렇게 했어야 된다. 되시죠? 자 n이 무한대로 커질 때 얘가 어디로 가는가 요런 문제잖아. 결론은 되시죠? 자 그럼 얘를 잘 봐봐. 얘가 뭐야? n분의 시그마 x가 뭐야? 이게 바로 표본 평균이죠. 그쵸? 표본 평균 그냥 쓰지 말자. 그냥 이렇게 쓰자. 표본 평균일 거 아니야. 그쵸? 그거를 뭐 한 놈이야? 얘네 둘의 관계는 역수 취한 거 아니야. 되시죠? 자, 근데 내가 표본 평균은 엄청나게 좋은 성질이 있는 거 알아. 그쵸? 표본 평균은 뭐해? 불편 추정량이기도 하고, 그쵸? 일치 추정량이기도 하고, 모든 걸 다 만족하는 추정량이란 말이야. 표본 평균은, 그쵸? 표본 평균은 모든 추정량 중에서 정말 최고로 좋은 애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최고로 좋은 애야. 표본 평균이라는 애는. 뭘로 결국에는 뭐가 돼 얘는? 모평균이 된다고. 되시죠?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이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표본 평균이 불편 추정량이라고. 그리고 뭐 증명은 안 해봤지만 표본 평균은 불편 추정량이면서 또 일치 추정량이기도 하면서 뭐 효율 추정량이고 뭐 다 이런 추정량이란 말이야.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표본 평균이 엄청나게 좋은 추정량인 건 알고 있어. 되시죠? 그 표본 평균이 결국에는 만약에 무한번 n을 무한번 많이 뽑게 되면 뭐가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 모평균이 된다는 거 알고 있다고.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사균일 분포기 때문에 여기에 모평균은 몇이야? 3일 거 아니야. 그쵸? 이사가 2부터 4까지 뽑힐 확률이 그쵸? 동등하다는 소리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걔네 뭐에 가운데가 평균이라고. 균일 분포는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은 가운데가 중앙값이 뭐라고? 평균이라고. 되시죠? 그래서 표본 평균이 n이 무한대가 되면 결국 뭐가 된다는 거 알아? 3이 된다는 거 알고 있다고. 되시죠? 그럼 그거에 대한 뭐? 역수잖아 얘는. 표본 평균이 뭐라고? 역수라고. 얘가 어디로 가? n이 무한대로 가면은 3으로 갈 거 아니야. 그럼 그거에 대한 역수는 어디로 가겠어? 3분의 1로 갈 것 같죠. 그렇죠? 원래 표본 평균이 3으로 가니까 그럼 표본 평균의 역수니까 역수는 어디로 가겠어? 그거의 3의 역수 3분의 1로 갈 거 아니야. 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 3분의 1이 또 있어 없어? 있잖아 보기에 3번으로. 그렇기 때문에 3번 찍으면은 정답을 시험장에서 맞출 수는 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시죠? 물론 막 수학적으로는 막 요런 말뜻이 있어. 그쵸? 0이 아닌 상수로 만약에 확률 수렴하게 되면은 그 확률 수렴하는 그 통계 추정량의 역수도 우리가 원래 확률적으로 수렴하는 그 상수의 역수를 수렴한다. 뭐 이런 일치 추정량에 대해서 막 관련된 뭐 각종 막 공식들이 있단 말이야. 그죠? 각종 성질들이 있어. 그걸 알아야지 완벽하게 수학적으로 풀 수 있는데 그건 너무 통계학적으로 약간 선을 넘는 거라고. 이 시험의 범위를 이 시험의 범위가 물론 정확히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냈던 시험 문제들을 살펴보면은 어쨌든 한 대략 통계학 개론에서 조금 더 한 여기까지 더 배우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7급 통계학은 근데 이 문제는 완전 수리 통계학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선을 넘은 문제라고 되시죠? 근데 정답 찾기는 별로 어렵지 않다고. 얘가 뭔지만 알면은 표본 평균의 역수라는 것만 알면 또는 n을 나눠 분모 분자를 n으로 나눕니다. 그럼 1분의 n분의 시그마 x n이 아니잖아. xi가 될 거 아니야. 되시죠? 그럼 이게 뭐야? 표본 평균이잖아. 그쵸? 그럼 이 값이 뭐야? 표본 평균분의 1이잖아. 그쵸? 그럼 n이 무한대로 되면 표본 평균이 뭐가 된다는 거 알아? 모평균이 된다는 거 알고 있잖아.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 말고는 뭐 풀 방법이 없어. 이 시험 문제를 처음 봤을 때 여기 2부터 4까지 균일 분포 보고 모평균이 3이다. 평균이 3이다만 보고 요 3만 갖고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쵸? 요 3만 갖고 풀어야 된다고. 그럼 정답 3분의 1 말고 찍을 게 없다고. 그러니까 정답은 무조건 시험장에서 그러니까 잘만 계속 지켜보고 있었으면 맞출 수는 있는 문제라고. 되시죠? 대신 또 이거를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풀려면은 조금은 수리통계학적 지식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문제라고. 되시죠? 한번 여기 밑에 설명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이 설명이 이해 안 되시는 분들 근데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뭐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더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험장에서는 어떻게든 풀어야 되기 때문에 얘가 뭔지를 알아야 돼. 얘가 표본평균 거꾸로 한 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평소에 식을 많이 봐둬야 돼. 그러니까 표본 평균은 n분의 시그마 x구나. 이렇게 구하는구나. 그러니까 표본 평균을 바x로만 기억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n분의 시그마 x. 얘도 항상 기억해주고 있어야 된다. 되시죠? 그래서 뭐 문제를 푸는 데는 풀 수는 있다. 답을 맞출 수는 있다. 시험장에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답만 맞추면 될 거 아니야. 내가 막 정상적으로 풀든 아니면 그냥 대충 찍어서 풀든 어차피 점수는 똑같습니다. 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문제를 풀려는 노력을 한번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푸는 거지? 아예 모르겠는데 하고 아예 손을 놓으셨던 분들은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만 내가 진짜 시험장에서 진짜 이 문제를 봤으면 어떡할까? 라는 생각으로 어떻게든 풀려는 그런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시죠? 그래서 처음으로 확률 수렴이란 말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시험 문제였다. 되시죠? 확률적으로 수렴한다는 말이 이게 일치 추정량이랑 같은 말인데 되시죠? 일치성. 추정량의 좋은 조건 중에 일치성 있잖아. 그쵸? 그거랑 같은 말이라고. 확률적으로 수렴한다는 말이. 그래서 그냥 간단히 예를 들어 시험을 위해서 간단히 생각하면 뭐야? n이 무한대로 가면은 어떤 추정량 값이 그렇죠? 예를 들어 지금 이 문제에서는 요 값이죠. 시그마 x분의 n 이 값이 어디로 가는가? 되시죠? 이 값이 어디로 n이 무한대가 되면 이 값이 어디로 가는가를 찾는 문제였다고. 되시죠? 그래서 이게 어디로 가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이 식을 조금 변환해 봤더니 요렇게 n을 분모 분자로 나눠주면은 얘가 표본 평균분의 1, 역수 이런 값이 되더라고. 되시죠? 근데 n이 무한대로 가. n이 엄청나게 표본을 아예 다 뽑아버렸어. n을 무한대로 해갖고. 되시죠? 그럼 표본 평균이 뭐가 돼? 모평균이 된다고. 되시죠? 그래서 이 값은 어디로 가? 결국에 모평균분의 1이 될 거라고. 되시죠? 근데 2, 4 균일 분포에서 나왔기 때문에 모평균이 몇이야? 지금 3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려는 이 추정량 값은 확률 수렴 n이 무한대로 커질 때 어디로 가? 3분의 1로 갈 거다. 이렇게 푸는 문제였습니다. 되시죠?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댓글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 13번. 13번도 뭐 쉬운 문제인데 평소에 통계에 뭐 프로그램을 돌리고 뭐 이런 분들한테 쉬운 문제인데 요런 결과표를 본 적이 없다. 내가 예를 들어 살면서 그런 분들한테는 뭐 어려울 수도 있는 문제죠. 되시죠? 근데 뭐 이런 결과표를 충분히 해석할 수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비스무리한 문제도 기출 문제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조금만 해석을 해주면 이게 뭐야? 개수들 값이잖아. 그쵸? 회귀 분석하면 여기 각각의 개수 값들이 있잖아. 그쵸? 그 개수들, 요게 y절편, 요게 x1의 개수, x2의 개수라고. 되시죠? 다중회귀 분석이니까 두 개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개수 추정 값이 에스티메이트로 이렇게 나오는 거고. 되시죠? 그 추정 값의 뭐? 표준 편차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얘네 t 값은 이렇게 회귀 개수 추정은 뭘로 해? t 검정으로 하잖아. 하나만 하는. 그쵸? 회귀 모형 검정은 뭘로 해? 분산 분석으로 하는데 회귀 개수 하나가 0이냐 아니냐는 뭘로 해? t 검정으로 하잖아. 그쵸? 그래서 t 값이 이렇게 나오고 요게 뭐야? p 밸류죠. 그쵸? p 값이죠. 되시죠? p 값이 뭐해? 0.05 지금 95% 유의 수준 5% 수준에서 보잖아. 그쵸? 그래서 0.05보다 작으면 걔가 뭐 한 거야? 0이 아닌 거니까 유의한 거죠. 되시죠? 회귀 개수의 p 값이 회귀 개수 검정을 했는데 p 값이 뭐해? 0.05보다 작아야지. 그쵸? 귀무가설이 뭐야? 나는 베타1이 0이다. 이 회귀 개수가. 대립가설은 베타1은 0은 아니다. 선형적 관계가 있다. 얘는 관계가 없다. 이거잖아. 그쵸? 귀무가설이 없다야. 귀무가설이 의미가 없다야.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0.05 이하가 나와야 대립가설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때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 회귀 개수가 의미가 있다. 그렇죠? x1, x2라는 그 변수가 뭐에 의미가 있다가 되죠. 되시죠? 자, 그래서 0.05 이하인 값을 보면 얘랑 얘가 0.05 이하죠. 그렇죠? 5.742 마 0, 6은 이건 무슨 말이야? 5.74 곱하기 2의 6승분의 1 이런 소리죠. 그렇죠? 이 자연상수는 한 2.7쯤 되는데 요거에 뭐 6승분의 1 이런 뜻 아닌가? 아니죠. 잘못했네. 5.7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이런 뜻인가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요럴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작은 값이란 소리야. 되시죠? 그다음에 16은 뭐야? 그럼 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6승. 그렇죠? 0 한 다음에 이 0이 16개 있는 거 분의 2란 소리야. 그럼 0.05보다는 뭐해? 훨씬 작다는 거잖아. 그것보다 더 이렇게 부동돼 있는 거 뭐야? 더 작다고 그 값보다. 그러니까 그냥 아주 매우 작은 값이란 소리야. p 값이. 되시죠? 그러니까
얘랑 y 절편이랑 얘네는 엄청나게 작은 값. x1은 뭐야? 0.1003이니까 0.05보다 뭐해? 크잖아. 그쵸? 그래서 x1은 의미가 없고 이 y 절편이랑 뭐해? x2만 의미가 있는 거죠. 유의한 변수라고. 요 회귀 모형을 만들 때. 되시죠? 그래서 y 절편이랑 x2만 유의하구나 라는 걸 안 상태에서 기억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기억 유수준 5%에서 x2는 이미 주어져 있을 때 나무 둘레에 대해서 x1이 유의한 설명 변수냐? 아니죠. 그쵸? 기무가설 뭐해? 그냥 채택해버렸잖아. 그쵸? 0이다 요걸 선택해버렸잖아. 그쵸? 그러니까 선형적인 관계가 없다고. 되시죠? 그러니까 x1은 뭐해? 유의한 설명 변수가 아니다 이 소리야. 되시죠? 기문가설 기각해야지. 그래야지 대립가설 채택하는 거고, 그렇죠? 대립가설 선택하는 거고, 이게 뭐야? 이게 유의하다랑 같은 말이라고. 회귀 분석에서는. 되시죠? 자, 그래서 니은 보면은 나무 부피가 증가할수록 나무 둘레는 증가하니. 그러니까 이런 선형적 관계가 있니? 봤더니 나 x2가 일단은 0.05보다 뭐에 작기 때문에 일단은 유의한 설명 변수는 맞고. 되시죠? 그런 상태에서 계수값을 보니까 뭐야? 플러스잖아. 그렇죠. 그럼 y랑 x2랑 무슨 관계? 선형적 관계, 양의 관계가 있다는 소리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x2가 커질수록 y도 커진다. 이게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니은도 맞고. 디귿 잔차 자유도 29니? 아니죠. 지금 총 개수가 뭐야? n이 30이잖아. 그럼 총 자유도가 몇이야? SST의 자유도가 몇이야? 29 거고. 그렇죠? 그다음 회귀 개수가 지금 몇 개 존재해? 2개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회귀 자유도가 몇이야? 2잖아. 그럼 마지막으로 SSA 5차 자유도는 몇이야? 29 빼기 2하니까 27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29는 아니죠. 어쨌든 29는 총자유도니까 잔차의 자유도는 절대 아닐 거야. 지죠? 그 정답 몇 번? 1번 아니야?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번 니은이잖아. 정답이 4번으로 돼 있을까요? 1번인데 아무튼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한번 수정해서 다시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풀다가 발견했네. 1번이 뭐잘 기억 니은 디귿 자 XOX 잘 해놓고 갑자기 4번 이렇게 찍으면 안 되겠죠. 시험장에서. 되시죠? 그래서 니은만 맞다. 그래서 요 회귀 분석 결과표 많이 볼 수는 없지만 한번 볼 때 똑바로만 봐놓으면 그냥 바로 해석이 된다. 물론 당연히 통계학과 출신이고 통계 프로그램을 많이 돌리신 분들은 이걸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바로 밑에 이렇게 문제가 풀 수가 있어. 되시죠? 이렇게 풀 수가 있는데 뭐더라 이제 통계직만을 위해서 이제 통계학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런 표를 많이 자세히 뭐 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한 번씩 나왔을 때 이렇게 봐야 될 곳이 어디야? 여기 p 값이랑 되시죠? 그다음에 여기에 계수 추정값들 이걸 봐줘야 된다고. 이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에 따라서 증가할 때마다 y도 증가하냐, 감소할 때 y가 증가하냐, 뭐 이런 걸 판단할 수가 있고 요 p 값에 따라서 유의한 설명 배수냐 아니냐를 확인할 수가 있다고. 되시죠? 그래서 요 회귀 분석 결과표 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4번 분산 분석했어. A, B, C 갖고 6, 7, 8번씩 해서 되시죠? 그럴 때 가나다라 채워라. 무슨 문제? 진짜 쉬운 문제죠. 그렇죠? 분산 분석표 채우는 거 너무 쉽잖아. 그렇죠? 그래서 SSR, SSE, SST가 있는데 SS, DF, MS 뭐야 F값, 맞아 P값도 있네 여기에.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되시죠? 이렇게 돼 있을 때 지금 주어진 값은 여기 36, 여기 40이라고. 그리고 여기가 빈칸이고 지금 MS가 없어. 그쵸? 평균 제곱이 없다고. 그쵸? 여기는 빈칸이고 여기가 나고 여기가 다야. 진짜 함정에 걸리면 안 돼. 지금 MS가 없는 거야. 평균 제곱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 시험 문제 풀 때는 MS 억지로 써서라도 써서 풀었어야 돼. 되시죠? 그냥 여기가 MS고 여기가 F값이다 생각하고 그냥 풀어버리면 함정에 걸려갖고 문제를 틀릴 수가 있다고. 절대 낚이시지 마시고. 자, SSR은 몇이야? 4죠. SSR 더하기 SSG가 SST니까. 되시죠? 그다음에 처리의 자유도 몇이야? 지금 A, B, C 세 개의 인자 수준, 그쵸? 가공 속도, 세 개의 가공 속도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3 빼기 1 하니까 2가 처리의 자유도겠죠. 되시죠? 그다음에 총 자유도 몇이야? 6, 7, 8에 했다며. 그럼 다음은 몇이야? 13 더하기 8 하면은 21이니까 총 자유도가 20이 되겠네. 되시죠? 총 21번을 실험했기 때문에 총 자유도는 n-1이니까 20이라고. 5차 자유도는 얘네 둘이 더하면 또 5차 총 자유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5차 자유도는 18이 되겠죠. 자, 나누면 평균 제곱 나오죠? 2. 나누면 평균 제곱 나오죠? 2. F는 몇이야? 2분의 2. MS 2분의 MSR이 F 값이잖아.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 1. P 값은 뭐 자유도 찾아서 뭐 보고 찾아야죠. 그쵸? F 값이 1 되는 것보다 더 큰 값이 나오는 거 찾아갖고 뭐 찾아내야지. 어쨌든 그래서 P 값이 다 이렇게 존재할 거라고.
자, 그럼 하나씩 볼게요. 1번부터 가의 값은 2이다. 요 2 맞잖아. 그쵸? 나의 값은 1이다. 요게 나잖아. 그쵸? 1 맞죠? 라의 값은 18이다. 라가 뭐야? 오차 자유도잖아. 그쵸? 18 뭐에? 맞네. 1, 2, 3번 다 맞으니까 정답 몇 번? 4번이죠. 그쵸? 나의 값. F 값이 커지면 P 값도 커지니. 자, P 값의 정의가 뭐야? 이렇게 F 분포가 있을 때 F 값이 이렇게 딱 튀어나왔어. 됐죠? 그럼 그것보다 뭐? 극단적인 값이 나올 확률이 P 값이라고. 자, 그런데 F 값이 커져. 이게 더 커졌어. 그럼 이것보다 더 큰 값, 더 극단적인 값이 나올 확률이 이게 P 값인데 파란색 P 값보다 더 어떻게 됐어? 넓이가 줄어들었잖아. 그러니까 F 값이 커질수록 P 값은 뭐에? 줄어들겠죠. 그래서 4번이 틀렸다 해서 4번 고르면 되는 매우 매우 쉬운 문제였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15번 유의 수준과 유의 확률 P값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방금 14번에서 P값을 열심히 말했는데 갑자기 또 15번에는 아예 이제 정의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나오죠. 되시죠? 자, 좀 쉽게 4번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자료를 사용하여 동일한 가설 검정을 하더라도 유의 수준 값에 따라 검정 결과 달라질 수 있다. 맞죠? 되시죠? 자, 유의 수준 뭐야? 우리가 5%라고 맨날 문제 풀 때마다 그냥 5%라고 정하는 그 유의 수준이라고. 되시죠? 유의 수준 누가 정해? 연구자가 정한다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그냥 5%를 쓰기로 했어. 5%를 오케이 5%면 괜찮을 것 같아. 근데 뭐 상황에 따라서 10%도 쓸 수 있고 1%도 쓸 수 있다고. 그렇죠. 연구자가 정하는 값이기 때문에. 되시죠? 그래서 이 값에 따라서 기무가서 기각할지 말지를 정하는 그 기준이 되는 값이야. 되시죠? 이걸 바로 1종 오류 허용 한계라고 합니다. 유의수준. 자, 1종 오류가 뭐야? 기무가설이 참인데 기각해버리는 게 1종 오류라고. 그렇죠? 기무가설이 원래 맞아. 그럼 기각하면 안 돼. 근데 기각해버리게 되는 오류가 1종 오류라고. 되시죠? 그거를 5%로 예를 들어 해놨어.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1종 오류가 5% 정도 발생하더라도 그건 오류라 생각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되시죠? 다시 1종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1종 오류가 발생할 한계를 내가 5%로 정해놨어. 내가 5%까지는 기무가설이 참이지만 기각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기무가설이 참인데 기각할 수도 있는데 그 확률을 5%로 내가 한계를 딱 정해놨다고. 그렇기 때문에 5% 정도까지 발생하는 거는 내가 오류라 생각하지 않겠다. 되시죠? 당연히 뭐 이 세상에 100% 완벽한 실험이나 완벽한 결과가 있을 수는 없잖아. 그렇죠? 과학계에는 뭐 있을 수 있지만 통계학적으로 그런 게 있을 수는 없다고. 그런데 내가 해본 결과가 이게 나올 확률이 막 3%밖에 안 돼. 그렇죠? 기무가설인 상태에서 내가 막 그 실험을 해봤더니 3%밖에 안 나왔어. 되시죠? 그게 나올 확률이 3%밖에 안 돼. 기무가설이 맞다 생각하고 검정을 해봤더니 3%밖에 안 나왔다고. 그럼 그때는 내가 기무가설이 맞다 생각하지 않고 기무가설이 그냥 틀리다고 할 거라고. 근데 실제로 기무가설이 맞을 수도 있잖아. 되시죠? 근데 3% 정도는 내가 기각해도 상관이 없게 미리 유의 수준을 정하겠다고. 되시죠? 5%까지 이하로 나오는 값들은 이게 기무가설이 맞고 내가 기각하는 바람에 일종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막 3%, 1%막 이 정도밖에 안 나와. 기무가설이 맞다 하고 실험했는데. 되시죠? 그럼 그때는 그냥 그 일종 오류를 인정하고 일종 오류일 수도 있지만 인정하고 그냥 기무가설을 기각해 버리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되시죠? 좀 약간 설명이 제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번 인터넷이나 뭐 다른 자료나 제 이전 강의들 한번 보시고 한번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시면 되고 뭐 이미 알고 있다고 그렇죠? 생각이 들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실험을 했어. 정규분포 갖고 뭐 실험하든 뭐 하든 뭐 실험이 아니라 검정을 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뭘 구해? 검정 통계량을 구한다고. 자, 그럼 이 검정 통계량보다 지금 예를 들어 크다 검정을 이제 오른쪽 우측 검정만 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 검정 통계량보다 뭐해? 극단적인 값이 나올 확률을 뭐라 그래? P값, 유의 확률이라 한다고. 되시죠? 그래서 내가 유의 수준을 정하는 거야. 그렇죠? 이 검정 통계량이라는 값이 나왔는데 이것보다 큰 값들이 나올 확률이 뭐 예를 들어 뭐 3%야. 되시죠? 그럼 우리가 구한 이 검정 통계량을 기각할까 말까? 이 검정 통계량을 갖고 내가 세운 이 기무 가설을 기각할까 말까를 정해야 된다고. 되시죠? 그럼 검정 통계량이 이렇게 딱 튀어나왔는데 그럼 당연히 얘보다 뭐한 값?
검정 통계량도 예를 들어 기각을 해. 그럼 얘보다 뭐한 값? 큰 값들도 당연히 뭐하겠어? 당연히 기각할 거 아니야. 예를 들어 검정 통계량을 뭐하면 기각하면은 난 지금 크다. 귀무가설은 뮤는 0이다고 대립가설은 뮤는 0보다 크다야. 그런데 진짜로 큰 값이 나와버린 거야. 실험을 해봤더니 검정을 해봤더니 진짜로 큰 값이 나와버렸다고. 되시죠? 그래서 검정 통계량을 기각했어. 그러면 당연히 얘보다 큰 값이 만약에 실험했더니 실험을 표본을 뽑아서 구해봤더니 얘보다 큰 값이 나오면 당연히 얘네들도 뭐 하겠어? 기각해버릴 거라. 되시죠? 그렇게 해서 기각이 되는 값들의 모음이 뭐란 소리야? P값이란 소리입니다. 그래서 기각이 되는 값들이 나올 확률을 조사해봤더니 3%였다고. 되시죠? 자, 그래서 유의 수준을 내가 5%로 정해. 요렇게 갖고 5%로 정해. 그래서 5%보다 더 극단적인 값들, 더 내가 검정에서 구한 검정 통계량 값이 더 극단적인 값이 나와버려. 5%보다 더 작은 값이 나와버려. 이렇게 3%, P값이 3%로 이렇게 작은 값이 나와버려. 그럼 뭐 하게 돼? 검정을 기각할 거라고. 되시죠? 근데 내가 만약에 유의 수준을 1%로 정해. 유의 수준은 뭐해? 1%로 정해서 1%보다 극단적인 값이 나올 때만 기각할 거라고. 그럼 지금 이 3% 정도 나온 이 검정 통계량으로는 기각할 수 있어 없어? 없게 되죠. 그렇죠? 1% 정도로 정말 희박하게 나오는 경우에만 내가 귀문가설을 기각하기로 했다고. 그때 검정 통계량 구했더니 3%짜리가 나왔어. P값이 3%짜리가 나왔다고. 되시죠? 얘보다 큰 값들이 나올 확률들을 다 모아봤더니 3%나 된다고. 근데 나는 1%에 벗어나는 정말 그런 극단적인 값만 기각하려 했는데 3%가 나왔으면 기각을 해 안 해? 안 하게 된다. 되시죠? 자, 그래서 유의 수준을 5%로 정하면 뭐해? 기각하더라도 1%로 정하면 뭐해? 기각을 안 하게 될 수도 있다고.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4번. 같은 자료를 사용해서 동일한 이 검정 통계량을 구하더라도, 그렇죠? 가설 검정을 하더라도가 검정 통계량 구하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내가 그 연구자가 유의 수준을 몇 프로로 정하는지에 따라서 기각할지 말지가 달라질 수 있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4번. 되시죠? 이 4번이 맞는 말인 거를 설명하느라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빨리빨리 가보겠습니다. 3번. P값이 주어진 유의수보다 작으면 기무가설을 기각한다. 맞죠? 그렇죠? 이거 외우라 그랬잖아. P값이 작으면 기각. P값이 작으면 기각. 이거는 계속 외워야 돼. 이건 뭐 기본이야. 검정의 기본이죠. 그렇죠? P값이 극단적인 값이 나올 확률인데, 그렇죠? 그게 막 너무 작게 나왔어. 그러면 엄청나게 큰 값이 나왔다는 거잖아. 예를 들어 이렇게 단측 검정일 때는. P값이 막 0.001 나왔어. 그럼 여기 엄청나게 정말 극단적인 값이 검정 통계량으로 튀어나왔다는 소리잖아. 그렇죠? 0.001밖에 안 되는, 얘보다 큰 값이 나올 확률이 0.001밖에 안 되는 정말 극단적인 값이 나왔다는 소리잖아. 그럼 기문가서 당연히 뭐 하겠어? 기각하는 게 맞겠죠. 저 기각해버리는 게 맞을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P값이 유의 수준보다 작으면 기각, P값이 작으면 기각, 이렇게 외우라겠죠. P값이 작으면 기각. 자, 이제 넘어가서 1번으로 가겠습니다. 1번. 왜냐면 2번이 정답이기 때문에. 자, 1번. 유의 수준 알파의 검정에서 1종 오류를 범할 확률이 알파보다 작거나 같다. 1번. 정말 말 뜻을 잘 생각해 보면 너무, 와, 이게 무슨 말이지? 조금 약간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유의 수준 알파로 정했다. 유의 수준 5%로 정해놨다 쳐. 되시죠? 유의 수준 5%로 내가 딱 정해놨어. 그럴 때 1종 오류가 뭐야? 기문가설 참인데 기각하는 거잖아. 그쵸? 기각할 확률은 5%보다 작거나 같니? 무슨 말인지.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실까요? 자, 내가 유의 수준을 5%로 정해놨어. 그럼 요런 여기 5%보다 뭐해? 극단적인 값들이 나오게 되면 기문가설을 뭐 하는 거야? 기각하게 될 거 아니야. 그쵸? 만약에 이렇게 6% 되는 값, 5%보다 더 큰 값, 6%뭐 예를 들어 뭐 30% 이런 값 나왔어. 그럼 기문가설을 뭐해? 그대로 채택할 거 아니야. 그쵸? 기각은 안 할 거 아니야. 그럼 나는 기문가설을 언제 기각하는 거야? 5%보다 정말 작은 값, 극단적인 값이 나올 때 기문가설을 기각하게 된다. 되시죠? 그래서 내가 기문가설을 오케이 기각하기로 했어. 유의 수준 5%로 설정한 다음에. 되시죠? 그래서 기각을 했다고. 근데 실제로 이거는 내가 표본을 뽑아서 조사한 결과 이런 값이 나왔으니까 기문가설 기각한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실제로는 기문가설이 진짜 참일 수도 있잖아. 그쵸? 참인데 여기에 어떤 값, 5%보다 작은 어떤 검정 통계량 값이 나왔다고 해서 내가 뭐 할 수 있어? 기각해 버릴 수도 있잖아. 그쵸? 기각했다라는 거는 실제로 참인데도 기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자, 다시. 자, 우리가 검정을 하기로 했어, 내가. 그쵸? 검정을 하면 뭘 구해? 검정 통계량을 구한다고.
뭘 이용해서? 표본을 이용해서 검정 통계량을 구할 거라고. 되시죠? 그래서 내가 유의 수준을 5%로 정했는데 5%보다 정말 극단적인 값이 이렇게 튀어나왔어. 진짜 나올 확률이 3%밖에 안 되는 값이 튀어나와 버렸다고. 되시죠? 그럼 난 유의 수준 5%로 정했으니까 얘 3%, P값이 3%, 나올 확률이 3%밖에 안 되는 값이 나왔으니까 뭐 할 거야? 기문가설을 기각할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러면 이제 검정 뭐야? 끝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기문가설 기각, H0 기각 해갖고 끝날 수가 있다고. 근데 실제로 알고 봤더니 실제로 이거는 표본 뽑아서 조사한 거고 실제 모집단에서는 기문가설이 원래 참이었던 거야. 실제로는. 그렇죠. 그건 뭐 알 길이 없어. 그거는 뭐 신만이 아는 거고 뭐 이제 신을 제가 믿진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표본으로 우리는 모집단을 조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알고 봤더니 실제로는 이게 맞는 거였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H제로 기각해 버리면 결국 뭐 한 거야? 우리가 일종 오류를 발생시킨 거죠. 그렇죠? 실제 맞는데 기각해 버렸으니까 일종 오류를 발생시킨 거라고. 되시죠? 그럼 결론은 뭐야? 유의 수준 하에서 되시죠? 유의 수준 하에서 우리가 기문가설을 뭐 하게 되면 기각하게 되면 일종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게 되는 거라. 실제로는 맞는데 기각하는 거니까. 되시죠? 실제로 안 맞는데 기각했으면 그건 잘한 짓이고 너무너무 잘한 거고 실제로 모집단은 원래 참이었는데 기문가설이 참이었는데 내가 기각해버리면 어떻게 돼? 일종 오류가 발생하는 거 아니야. 되시죠? 근데 내가 유의 수준을 5%로 딱 정해놨어. 그러면은 내가 3%가 발생할 확률 발생해갖고 기문가설을 기각했는데 실제로는 모집단이 참이어갖고 내가 일종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 그쵸? 그럼 이때 일종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몇이야? 3%인 거죠. 그쵸? 왜냐면 3%짜리 갖고 내가 H제로 기각한 거니까. 그쵸? 이것보다 큰 값들이 나올 확률이 3%밖에 안 된다고. 근데 기문가설 기각했다고. 근데 이게 일종 오류래. 예를 들어 나중에 알고 봤더니. 되시죠? 그럼 이때 일종 오류가 이 발생할 확률이 몇이었어? 3%였죠. 이 값이 나올 확률이 3%밖에 안 되니까. 되시죠? 그래서 5%까지는 내가 기각해버리니까 일종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되시죠? 유의 수준까지는 내가 뭐 할 수 있어? 기각해버리니까 일종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다고. 자, 그런데 내가 이제 6%, 뭐 10% 이렇게 넘어가. 그럼 그때는 뭐해? 기각을 안 하잖아. 그럼 이제 일종 오류가 발생할 일이 없죠. 실제로는 기무가설이 참이었어. 되시죠? 근데 6%, 10%일 때는 내가 기각을 안 했어. 그럼 이때는 오류가 발생하는 거 아니야? 오류가 발생하지가 않잖아. 되시죠? 그래서 1번 문제 다시 읽어보면 유의 수준을 내가 알파로 정해놨어. 유의 수준을 뭘로? 내가 알파로 정해놨다고. 이렇게 알파로. 되시죠? 그럼 알파보다 작은 값들 나오면 뭐해? 그때마다 기각을 한다. 되시죠? 근데 실제로는 기문가설이 참이어서 이 기각하는 행동들 자체가 다 뭐일 수가 있어? 일종 오류일 수가 있다고. 되시죠? 근데 알파보다 작은 값, 알파보다 P값이 작을 때만 내가 기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일종 오류가 발생할 확률을 아무리 내가 일종 오류 발생하고 일종 오류 아무리 내가 기각해갖고 계속 발생시키더라도 뭐해? 알파보다 더 많이 일종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올라갈 수는 없다고. 되시죠? 일종 오류가 기각은 알파보다 작을 때만 기각하는 거기 때문에 일종 오류가 발생할 확률은 뭐해? 알파보다 작거나 같게 되는 거죠. 되시죠? 자, 요런 식으로 요 문장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1번 문장 읽자마자는 와씨 이게 무슨 말이지? 바로 이렇게 안 와닿을 수가 있다. 되시죠? 대신에 제가 설명을 이렇게 장황하게 길게 했기 때문에 최대한 이걸로 이해를 해보시고 또 안 되시는 분들은 또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2번 보겠습니다. 정답이 2번인데 P값은 검정 통계량 관측값을 기준으로 2종 오류를 범할 확률이니 P값이 2종 오류를 범할 확률이냐 이 말이야. 자, 열심히 P값에 대해서 지금까지 1, 2, 3, 4, 1, 3, 4번 보기를 풀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자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2종 오류가 뭐야? 대립가설 참인데 기무가설 채택해 버리는 거잖아. 그쵸? 되시죠? 근데 P값은 뭐야? 어떤 검정 통계량이 존재해. 되시죠? 근데 이것보다 뭐해? 극단적인 값이 나올 확률이 P값이라고. 되시죠? 이렇게 극단적인 값이 나올 확률이 P값이라고. 그래서 극단적인 값이 나오면은 뭐 하는 거야? 기무가설을 기각할지 말지를 정하는 거라고. 되시죠? 다시 검정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언제 하는 거야? 검정은 기무가설이 참이라는 가정하에서 검증하는 겁니다. 다시 기무가설이 참이라는 이 기무가설이 이 H0가 참이라는 가정하에서 검정 통계량을 구하는 거라고. 되시죠? 그러고 나서 이제 뭐해? 이 값보다 큰 값이 나올 확률들을 이렇게 구해 본다고. 되시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기각을 해버리게 돼. 만약에 이 P값이 내가 생각한 유의 수준보다 작아서 P값이 예를 들어 0.01이 나와서 1%가 나와서 기문가설을 기각해버리게 된다고. 예를 들어. 되시죠? 그럼 이렇게 해서 기각하게 되면은 P값이 내가 정한 유의 수준보다 크면은 뭐 채택하니까 상관없는데 P값이 내가 생각한 유의 수준보다 작아서 결국 뭐 하게 돼? 기무가설을 기각하게 된다. 그렇죠? 기무가설을 기각하면 두 가지 일이 벌어진다고. 실제로 기무가설이 원래 틀렸어 갖고 내가 잘한 행동을 할 수가 있고, 잘한 결정이죠. 그렇죠? 잘한 행동, 뭐 잘한 결정, 올바른 결정을 할 수가 있고, 실제로는 알고 봤더니 기무가설이 참이어서 내가 뭐 할 수 있어? 일종 오류를 발생시킬 수가 있다고. 되시죠? 그럼 그때 그 일종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뭐야? 요만큼 이 검정 통계량보다 더 극단적인 값이 나올 확률 1%. 이게 일종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라. 그렇죠? t라는 값이 나올 확률이 1%라는 소리잖아. p값이 1%라는 거는. 되시죠? 그런데 기각해 갖고 일종 오류가 발생했으니까 이때 일종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뭐야? 1%가 된다. 되시죠? 그래서 p값을 저는 기무가설이 참일 때 대립가설 방향으로 극단적인 값이 나올 확률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떤 책에 따라서는 일종 오류를 범할 확률 그냥 이렇게 써버리는 교재도 있습니다. 되시죠? 근데 어쨌든 이종 오류는 뭐야? 대립가설이 참일 때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잖아. 그쵸? 근데 이 P값을 만들 때 자체가 뭐해? 검정에서 만드는데, 검정은 뭐야? 기무가설이 참일 때 검정하는 거라고. 되시죠? 대립가설이 참인 상황은 아예 이 P값을 구하는 동안 나오지가 않아.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P값이랑 이종 오류는 뭐해? 아무런 상관이 없다. 전혀 관련이 없는 값이다.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P값은 하고 이종 오류 어쩌고저쩌고 나왔어. 그럼 무조건 뭐해? 틀린 말이 되겠죠. 되시죠? P값은 일종 오류랑 관련이 있는 거야. 검정도 기문가설이 참일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일종 오류, 유의 수준도 뭐야? 일종 오류가 발생할 허용 한계를 정하는 겁니다. 되시죠? 왜냐하면 일종 오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옛날에 제가 검정에서 가설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제가 설명해드렸지만 일종 오류랑 이종 오류가 있을 때 뭐가 더 위험한 것이냐 했을 때 일종 오류가 더 안 좋은 거라고. 되시죠? 기문가설이 맞는데, 지금까지 원래 알려진 사실이 맞는데 그거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죠. 그죠? 그걸 아예 기각하고 없애버리는 거라고. 그게 더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종 오류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유의 수준이라는 허용 한계도 정해놓고. 되시죠? 그래갖고 근데 그거 그렇게 정해놨는데도 그것보다 정말 극단적인 값이 나와버려? 그럼 그때는 이제 기문가설을 기각하게 되는 거야. 되시죠? 자, 요렇게 요 말 문제 당연히 항상 통계학에서 그냥 차라리 그냥 표 나오고 그냥 뭐 구해라, 그냥 검정해봐라. 그쵸? 뭐 구해봐라 이런 문제는 차라리 쉬운데, 이렇게 말로 나오게 되면 이게 어떻게 보면 국어 문제가 돼버리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가 있다고. 그죠? 15번. 근데 P값과 이종 오류는 뭐 전혀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2번 답 고르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한번 다시 설명을 보시고 설명을 들으시고, 설명을 들었는데도 이 15번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하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럼 제가 좀 더 글로 좀 더 잘 표현해 갖고 적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쉬겠습니다.